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1장에서 다루고 있는 키르요프의 법칙, 저항의 직병렬 접속, 배율기, 분류기, 그 다음에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르요프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 이 키르요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1법칙. 자, 전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전류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압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법칙.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법칙, 전압법칙 이렇게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냐면 전류법칙은 키르요프의 즉 K, 전류는 커런트죠. C, 법칙 Law라고 해서 KC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2법칙인 전압법칙은 키르요프 K의 볼테이지 로우라고 해서 KVL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KVL라고 하면, KCA라고 하면 전류법칙, KVL이라고 하면 전압법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법칙인 전류법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법칙은 어떠한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렇게 경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물 또는 전류를 I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I2,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I3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점에서 자, 들어오는 물의 양은 나가는 물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나가는 전류의 양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게 키르요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입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I1은 I1, I2 플러스 I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I2와 I3를 다 좌항으로 옮기게 되면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보고요.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봤을 때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면 자,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압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법칙은 어떠한 폐회로에서 임의의 폐회로에서 폐회로라고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떤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원을 V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항을 R1, 여기에 저항을 R2, 여기에 저항을 R3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전류는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요.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1이 되겠죠.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다 라고 보고요.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다 라고 보고 R3에 걸리는 전압을 V3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위가 더 높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V2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V3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전원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천적인 힘이다 라고 해서 얘를 기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면 전압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돼요. 계속 줄어들겠죠. 줄어든다. 그러면 얘를 V1, V2, V3를 전압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겁니다. 이걸 말로 써보면 기전력의 합은 뭐랑 같다?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전력은 V가 될 것이고요. 자, 전압 강화는 V1, V2, V3가 되겠죠.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항에 있는 것을 좌항으로 다 넘기게 되면 V-V1, V2, V3는 0이다라고 하는 식을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폐회로 해서 얘네들에 대한 전압을 다 더하면 뭐다? 0이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면 시그마 V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은 시그마 V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키르요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의 직병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과 병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직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직렬이라고 합니다. 얘와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R1, 얘를 R2다 라고 보도록 하죠. 여기 전압은 V. 자, 그 다음에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2개 이상이게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저항이 또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전원에서 봤을 때 자, 전류가 어떻게 이 점을 보시게 되면 나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R1과 R2는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직렬 연결 볼게요. 직렬 연결은 전류가 동일해요. 전류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이 전원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병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자,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해요. 전압이 어떻다?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직렬에서는 R1과 R2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 병렬에서는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이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을 보시게 되면 자, KVL에 의해서 KVL이 뭐예요? 전압법칙이죠. 임의의 폐회로 해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여기에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V는 기전력은 V1 더하기 V2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V1 더하기 V2가 된다. 자, 다시 쓰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R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V2는 전류 곱하기 R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류로 묶으면 R1 플러스 R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의 RT, 합성저항이다 이런 얘기죠. 자, 직렬회로 해서 합성저항 RT는 R1 플러스 R2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합성저항 RT는 R1 플러스 R2가 되더라. 그러면 자, 저항의 값은 음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개수가 증가하면, 즉 직렬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합성저항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R3 플러스 점점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전체 전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RT였죠. 그죠? 전류 I는 RT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에서 합성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V1, 즉 R1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I 곱하기 R1입니다. 그래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V의 R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의 전체 전압 V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R1의 저항이 3옴이고요. R2의 저항이 7옴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전압이 예를 들어 10V이다 라고 했을 때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V1은 두 개를 더한 것분의 3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전체 전압 10 하시면 3V다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즉 여기에는 3V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전체 전압이 10이고 얘가 3V면 당연히 여기는 7V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직렬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전류가 동일하다. 합성저항은 그냥 더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R1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의 내 거의 전체 전압을 곱하면 V1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병렬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서 자, 두 번째 병렬 접속. 자, 저항 R1과 저항 R2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R1, 여기는 R2. 자, 여기는 전압 V. 자, 병렬 접속에서는 우리가 뭘 적용할 거냐면 KCL을 적용할 겁니다. KCL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죠.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입니다. 전체 전류를 I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KCL을 적용을 해보면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기 때문에 I는 I1 플러스 I2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I1은 R1분의 V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것은 R2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을 똑같이 V로 나눠주게 되면 합성 저항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합성저항 RT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를 자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R1 플러스 R1 R2분의 R1 R2분의 통분하면 R1분의 1은 R2 R2분의 1은 R1 R2 R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게 RT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RT에 관해서 쓰게 되면 합성저항 RT에 대해서 쓰게 되면 뒤집으면 되겠죠. 더한 것분의 곱한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일 때 더한 것분의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R1의 저항이 1옴이고요. R2의 저항이 4옴이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은 1옴, R2는 4옴. 자, 1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4 하니까 얘는 5분의 4, 0.8이 됩니다. 아, 그러면 얘는 1옴이고 얘는 4옴이었는데 얘가 합성저항은 0.8옴이네. 그럼 병렬로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저항의 값은, 즉 합성저항의 값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두 개 중에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됩니다. 그렇죠? 얘는 1옴이고 얘는 4옴인데 0.8이 됐으니까 둘 중 작은 값 중에 더 작은 값으로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얘의 저항이 2옴이고 얘도 똑같이 2옴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2옴, 2옴이니까 R 다시는 더하면 2 플러스 2가 되고요. 곱하면 2 곱하기 2가 돼요. 얘는 1옴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2옴짜리를 두 개 병렬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옴이 됐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옴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옴짜리를 두 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요것에 2분의 1배가 돼서 얘는 2옴이 되게 돼요. 만약에 3옴짜리를 3옴을 3개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분의 1배가 돼요. 3옴짜리 3개를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배가 된다고. 4개를 하면 4분의 1배. 5개를 하면 5분의 1배가 돼요. 자, 그러면 n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합성저항 RT는 원래 있던 저항의 값에 n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I1과 I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합성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전압 V부터 보도록 하죠.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에다가 자, 합성저항 RT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을 해볼게요. I에 합성저항 RT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R1 플러스 R2에 R1, R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1 한번 구해볼까요? I1. I1은 공식에 의해서 여기 볼게요. I1은 R1분의 V예요. 그죠? R1분의 V. 그러면 I1은 R1분의 V. 그럼 V가 우리 얼마였죠? 이거였댔어요. 그죠? I 곱하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R1, R2 곱하기 R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V잖아요. V 곱하기 R1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R1을 똑같이 소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I1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여기 R2만 남네요. R2의 전체 전류 I가 된다. 뭐가? I1이. 그쵸?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에 10A가 흐른다. 전체 전류가 10A다 이거예요. 여기 I가. 여기는 3ohm이고요. 여기는 7ohm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걸 제가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걸 I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I1은 공식이 어땠어요? 더한 것분의 얘랑 더한 것분의 자 R2 여기 반대쪽 거 7 곱하기 전체 전류 10 계산해보면 얘는 7A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는 7A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로 흐르는 건 7A.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건 얘랑 더해서 얘가 되든 여기는 3A가 흐른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류의 비율은 저항과 서로 반비례. 얘는 3ohm에는 7A가, 7ohm에는 3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병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세 번째 축전지, 전지의 직병렬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직병렬. 전지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부하의 저항이 라지 R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축전지의 기전력 E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요 전류 I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 축전지에는 기전력도 있을 것이고 축전지 내부에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얘를 등가와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R이 되고요. 여기에는 내부 저항과 기전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기전력을 E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자 얘는 축전지의 내부 저항과 기전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 I는 합성 저항이 얼마죠?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R 플러스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전체 이 회로의 전압은 2가 되기 때문에 이 2다 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전지를 여러 개 사용했을 때 축전지를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내부 저항, 기전력, 내부 저항, 기전력, 내부 저항, 기전력 뭐 3개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R이 될 것이고요. 여기 축전지는 E 이렇게 되겠죠. 스몰 R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R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3개에 대한 합성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3R. 그죠? 여기는 3R. 그렇죠? 그리고 얘가 E니까 이거 전체 요거에 대한 기전력은 3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없애고 3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애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에 대해서 적어보게 되면 I는 3R분의 라지 R 3R 더하기 R 분의 3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축전지가 만약에
n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요 3 대신에 뭘 쓰면 돼요? n을 쓰면 돼요. n, 여기도 n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축전지의 직렬 연결해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nr 플러스 r분의 n2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병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을 보시게 되면 축전지가 내부 저항, 내부 저항, 내부 저항 있고 기전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저항 R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여기는 스몰 r, 스몰 r, 스몰 r, 여기는 똑같이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가 똑같이 2니까 요점의 전이, 요점의 전이, 요점의 전이도 같아요. 그럼 전이가 같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연결해도 무방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전이가 2니까 여기도 전압이 2, 여기도 전압이 2, 여기도 전압이 2가 되기니까 나머지는 생략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전압은 2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 3개가 병렬 연결됐어요. 똑같은 거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몇 분의 1? 3분의 1배가 된다고요. 합성 저항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합성 저항은 우리는 3분의 R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이만큼을 지우고 여기를 3분의 1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회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식을 세어보면 I는 얘하고 얘하고 직렬이네요. 3분의 1R 플러스 R의 전체 전압 2가 된다. 언제일 때? 얘가 N의 값이 3일 때. 그죠? 얘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러면 N개가 병렬로 축전기가, 즉 배터리가 N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이 3 대신에 여기를 N 쓰면 되겠다. 그죠? N분의 1 R 플러스 R분의 2다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응용해서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보자.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배율기. 자,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배율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100V의 전압을 가지고 1000V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배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압계는 측정할 때 회로와 병렬 연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전압을 제가 100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압계는 회로와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병렬 연결한다고요.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와 어떻게? 병렬 연결해요. 자, 그럼 전압계를 여기가 100V인데 전압계를 여기다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압을 측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예를 들어 10V다라고 볼게요.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V다. 그러면 10V의 전압계를 가지고 100V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배율 저항계를 달아요. 얘를 RM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M을 뭐라고 한다고요? 배율 저항기. 그러면 자, 여기서 배율 저항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연결했어요? 얘와 얘를 직렬 연결했어요. 직렬 연결한다.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와 병렬 연결하고요. 배율 저항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V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전압계는 10V까지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전압은 어디에? 여기에 90V가 인가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V만 인가되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90V가 되고 여기에 10V가 걸리면 되더라. 자, 이때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제가 RV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V. 전압계 내부 저항을 RV, 배율기 저항을 RM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10배의 전압을 측정하는데 여기는 90V, 여기는 1V, 10V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와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V는 IR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얘랑 얘랑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에서는 뭐가 같다고요? 전류가 같다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같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RV의 저항값이 1ohm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9ohm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N은 그 다음에 RM은 RV는 자 전압이 100V고 여기는 10V 몇 배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10배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배. 그때 RV라고 하는 값이 1ohm이면 여기는 9ohm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0배의 전압을 측정한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200V이고 그럼 여기는 10V가 걸려야 되잖아요. 최대가 10V니까. 그럼 뭐예요? 20배가 되죠? 그럼 여기 몇 볼트가 걸려야 돼요? 190V가 걸려야 돼요. 190, 10V에서 200V가 되니까 여기는 저항의 값은 당연히 19ohm이 돼야 되겠죠. 19,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0배의 전압을 측정할 때는 그럼 여기는 300이 되겠네. 그럼 여기는 10V 걸리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는 290V가 걸려야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저항이 29ohm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29, 여기는 1ohm. 그러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얘라고 하는 값은 얘에서 얘를 뺀 거네. 그죠? 이 값은 얘에서 얘를 뺀 거고 이 값은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러면 배율 저항기 RM이라고 하는 값은 N에서 배율에서 1을 뺀 값에 RV를 곱한 거예요. 그죠? RM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값에 n분의 1, n-1배잖아요. 그래서 배율 저항기 RM은 n-1의 R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분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류계는 회로와 직렬 연결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와 직렬 연결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는 10A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예를 들어 1A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흘릴 수 있는 전류가. 그러면 10A 중에 1A는 여기 흐르면 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흐르면 돼요? 우회시키면 되잖아요. 나머지 전류는 이쪽으로 우회하면 돼요. 즉 여기에는 9A가 흐르면 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얘를 분류 저항기를 우리가 RS라고 보고요. 전류계의 저항을 RA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류 저항기. 분류기 또는 분류 저항기는
전류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병렬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 병렬 연결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와 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병렬 연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전압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가 동일하다고요? 전압이 동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들 전압식이 뭐예요? V는 IR 이거예요.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얘는 1A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여기는 10A, 지금 몇 배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10배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여기에 RA의 저항을 제가 편의상 1옴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N, RS, 그 다음에 RA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옴. 10배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는 1옴이라고 했고요. 얘는 1A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1 곱하기 1. 1V네. 1V네.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라고요? 1V라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1V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V려면 얘는 전류 곱하기 RS가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얘는 9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1이 돼야 된다고요. 얘랑 곱해서 1이 되듯이 얘도 얘랑 곱해서 1이 돼야 된다면 얘는 9분의 1옴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20배의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20A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A가 흐르면 얘는 어차피 측정할 수 있는 게 1A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19A가 흘러야 돼요. 여기 1A 흐르면 여기 19A가 흘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얘랑 곱하면 1. 그럼 얘랑 곱하면 1 되려면 여기도 19가 돼야 돼요. 얘는 19분의 1옴. 언제 얘가 1옴일 때. 30배의 전류를 대해서는 자, 여기는 30A면 여기 어차피 1A잖아요. 여기는 29A가 흘러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얘랑 곱하면 1이니까 얘도 똑같이 29분의 1이 돼야지 1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29분의 1옴이구나. 얘가 1옴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RS는 자, 29라고 하는 건 30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쵸? N-1분의 1의 RA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 저항기의 저항값을 구하는 RS 값은 N-1분의 RA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휘스톤 브릿지. 휘스톤 브릿지. 자, 이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이런 것입니다. 휘스톤 브릿지는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P, Q, R, X라고 했을 때 자, 크로스로 곱한 거. 얘랑 곱한 PR의 값이 얘랑 곱한 XQ의 값이 같을 때 얘랑 곱한 값 얘랑 곱한 값이 같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G라고 하는 건 검류계예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휘스턴 브릿지라는 게 뭐라고요?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으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개방과 같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뭐랑 같다? 개방과 같다. 즉 저항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아래 값을 조정을 해서 가변을 해서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게끔 했을 때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휘스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냐면 저항의 값을 측정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X라는 값이 내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X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런 회로를 구현을 해서 내가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고 내가 저항의 값을 조절을 해서 이 값을 알 때 즉 뭐예요? 이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 계산으로 X 값을 알 수 있대. 아,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면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구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 식에 의해서 X는 뭐 Q분의 PR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휘스턴 브릿지가 왜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와 얘는 직렬 연결돼 있죠.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Q와 R도 직렬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것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예요. 그렇죠? 요 두 점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얘는 2옴이고 얘는 4옴이라고 볼게요. 얘는 1옴이고 얘는 2옴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값은 4이고 얘랑 얘랑 곱한 값도 4예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엔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전원 전압을 6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6V. 자, 여기서 말하는 6V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의 전위보다 요 점의 전위가 6V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게 요 점의 전위를 0V다라고 하면 요 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6V가 높기 때문에 얘는 6V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도 6V이고 여기도 6V이고 그쵸? 여기는 0V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V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이걸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1옴과 2옴이 3옴. 합성장이 3옴이죠. 6V이고 얘가 3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A의 전류가 흘러요. 자, 여기는 6V이고 여기가 2옴, 4옴, 6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A의 전류가 흘러요. 맞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전류는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 2옴에 1A가 흐르면 얘는 2V의 전압이 걸리겠네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자, 4옴에 1A의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에 4V의 전위가 걸려요. 여기에 4V의 전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2V의 전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1옴에 2A가 흐르면 여기는 2V의 전압이 걸려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옴에 2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4V가 걸려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요 점의 전위가 0V면 얘가 4V니까 요 점의 전위는 4V가 돼요. 요 점의 전위가 뭐라고요? 4V라고요. 그럼 6에서 4를 빼면 2V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V 맞죠? 자, 여기가 0V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4V니까 여기가 0전이면 요 점의 전위는 4V예요.
얘가 6V고 얘가 4V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V가 돼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점의 전이 4V와 요 점의 전이 4V가 같기 때문에 자,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고 했죠?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전위도 4V, 이 점의 전위도 4V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위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연결해도 여기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게 되면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게 되면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휘손 브릿지를 가지고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휘스톤 브릿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휘스톤 브릿지에 대한 공식 또는 요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회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휘스톤 브릿지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로 이론 1장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